남성이 60세를 넘어가면 특히 인간관계에서 삶의 큰 변화와 마주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세 유형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60세를 넘긴 세 남성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더 깊이 이해해 보시죠. 인생의 새로운 단계. 60세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으며 많은 남성이 은퇴를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부에게 은퇴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자들을 돌보며 오랜 세월의 노동 끝에 휴식을 취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퇴 후의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며 외부 관계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은 때로 심각한 결과와 쓰라린 교훈을 낳습니다. 한 사례로 올해 66세인 지수 씨는 자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지수 씨의 이야기, 65세. 4년 전 은퇴한 후 제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로 바빠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에 다툼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다 보니 아내의 단점들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해준 따뜻한 식사를 먹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가사 일을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협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요구는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잠옷 차림에 흐트러진 머리로 제 충고를 무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간섭하지 마. 라며 대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점점 커졌고 우리는 함께 있는 것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의 다툼 끝에 저는 퇴직금 계좌의 통제권을 되찾아 별도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한 옛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고 그녀와 함께할 때마다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녀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곧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제 퇴직금이 점점 줄어들자 아내는 이상함을 느끼고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여자의 집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아내와 아들이 저를 집으로 끌고 가며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모든 재정 관리를 맡게 되었고 외출할 때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여자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차갑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단지 돈 지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돌아보면 탐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저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를 저는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려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제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고 심지어 외출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여성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차갑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단지 돈 지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돌아보면 탐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저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를 저는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려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윤 씨, 68세.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해 줄 가사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이름은 지수였고,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곧 제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일하며 모은 재산 덕분에 저는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었고, 임대 중인 집 한 채가 추가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제가 과거에 쏟았던 노력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이유는 단순히 집안일이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느껴왔던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줄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고, 그녀는 저에게 관심과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공식적인 관계로 인한 책임과 얽매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사 도우미와의 관계는 자유로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된다면, 저는 후회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해가 지나며, 저는 방탕한 생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총 8명의 가사 도우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8번째 가사 도우미와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병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재산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즐거움이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선량한 사람과 함께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서로 진정으로 공유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손 닿을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 62세. 2년 전 재혼을 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감정적, 경제적으로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한 후 저는 8년 동안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외로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적 없이 보내는 긴 하루는 저를 새로운 안식처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보다 12살 어린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우아하며 생기 넘쳤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제 입맛에 완벽히 맞았고,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매력과 철저함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 저는 그녀의 조건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힌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은 곧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을 모두 아들에게 보내버렸고 끊임없이 저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저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아내에서 저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쓰라린 날들 속에서 재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해 평화를 되찾지만 지금까지 쏟아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계속 함께 살며 끝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성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세 유형의 여성이 있습니다. 1. 돈에 집착하고 남자를 이용하는 여성. 2.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금전적 관계를 설정하는 여성. 3. 재혼을 통해 남자를 돈줄로 삼으려는 여성. 60세를 넘긴 남성에게 가족은 행복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성체입니다. 외부의 화려한 유혹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히려 고통만을 남깁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남성만이 평화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남성이 정말 늙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4명의 여성이 솔직한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지만 현대 사회의 발전 덕분에 그것은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중심 역할에 대한 압박은 많은 남성들이 30대부터 흰머리가 생기고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60세가 되면 그들은 흔히 노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현대 사회는 단순히 젊음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노화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4명의 여성의 의견을 통해 50대와 60대 남성들이 정말로 나이가 들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와 60대. 정말로 노인인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즉,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은 이를 떠나 연금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부터 75세까지는 젊은 노년기로 분류되며 75세에서 89세는 중년 노년기, 9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노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남성들은 노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활기 넘치는 중년기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눈에는 이 나이대의 남성들이 정말로 늙어 보일까요? 다음은 4명의 여성들이 제시한 관점입니다. 하은 씨, 61세의 의견. 하은 씨는 나이가 한 사람의 늙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 사람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고 활기차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올해로 83세지만
여전히 60대 신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노래, 춤, 그리고 꾸준한 운동에 대한 그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생활하며 심지어 딸인 하은 씨조차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면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현대 트렌드에 민감하며 손자들과의 소통에서도 개방적이고 유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이러한 활력 덕분에 가족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은 씨는 젊음의 비결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태도에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에너지로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이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젊음과 늙음은 나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녀의 믿음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 확고해졌습니다. 양 씨, 58세의 의견. 양 씨 역시 60세 이상의 남성이 반드시 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대도시에서는 60세를 넘긴 남성들 중에서도 에너지 넘치고 건강하며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로 60세인 남편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을 생활화한 덕분에 그는 여전히 활력 넘치고 심지어 그녀보다도 더 활동적입니다. 양 씨는 남편과 함께 6살 난 손자를 돌보는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쁜 탓에 손자를 자주 돌봐야 하는데 특히 손자는 활동적이라 할아버지가 어깨에 태워주거나 계속 놀아주기를 좋아합니다. 남편은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고 계속 뛰어놀아도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35세인 그녀의 아들은 잠깐 놀아준 뒤에도 금세 피곤하다고 불평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양 씨는 나이가 건강과 젊음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나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 정신적 웰빙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녀는 조언합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남성은 결코 늙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젊고 활기찬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서연 씨, 46세의 의견. 김서연 씨는 나이가 든 남성들이 삶의 풍부한 경험 덕분에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매력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많은 역경과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드물게 볼 수 있는 차분함과 안정감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그녀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성숙한 여성으로서 김 씨는 안정적이고 성숙한 남성에게 끌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품성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60대 남성을 이상적인 동반자로 보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성공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김 씨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자신을 늙었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개한 꽃처럼 신뢰와 매력을 풍기는 존재입니다. 이런 남성들은 단순히 아버지처럼 상대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어떤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50대 남성보다도 더 젊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체로 그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박예은 씨, 35세의 의견.
반면 박예은 씨는 60대 남성에 대해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에 접어들면 노화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흰머리, 시력 저하, 구부정한 자세, 주름진 피부는 부정할 수 없는 노화의 증거라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침대에 누워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길 요구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노년기의 단면을 강렬히 남겼습니다. 그녀는 60세를 넘어서면 남성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박 씨는 긍정적인 태도나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로 시간의 흔적을 감추려는 노력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하며 외모가 아닌 내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나이에 저항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남성 노화를 늦추기 위한 몇 가지 팁. 1. 규칙적인 운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래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호흡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유연성과 힘을 키워주며 노화의 징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2. 피부 관리. 화장품은 결점을 가릴 수 있지만 건강한 피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세안과 올바른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모공이 막혀 피부가 나빠지면 노화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도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칙칙하고 생기 없는 피부는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3. 늦은 밤 생활 피하기. 특히 스마트폰을 밤늦게 사용하는 습관은 정신적 피로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피로를 증가시키고 신체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밤늦게 깨어있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균형한 식습관 개선.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소금,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금과 기름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변화를 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매력적인 영혼은 깊어진다. 유명한 말처럼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질 수 있지만 성숙한 영혼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빛나게 됩니다. 나이는 결코 장벽이나 짐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계속 노력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의 나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줄 줄 아는 남성이라면 여성은 그의 곁에 머물기를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핵심은 남성이 자신의 정직함과 진심 어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60대 남성은 외도를 선택할까? 남성이 외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대개 중년기입니다. 젊을 때는 연애에 있어 자유로움이 많고 외도의 이유가 적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부부 관계가 신선하고 조화로우며 갈등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나면 익숙함이 권태로 바뀌며 가정생활에서 은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답답함이나 거리감을 느끼며 외부 관계에서 새로움을 찾으려 합니다. 비록 부부간의 애정이 점차 희미해지고 젊은 시절만큼 성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더라도 60대 이상의 남성들 중 일부는 외도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갈망. 민준 씨, 64세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성과 외도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아내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커리어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는 지지나 존중을 받기보다는 아내의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자주 견뎌야 했습니다. 이는 민준 씨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가 만난 여성은 그가 오랫동안 느껴온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 관계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사례는 60대 이상의 남성이 외도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잘 보여줍니다. 가정에서의 무관심과 비판 대신 따뜻함과 이해를 원하는 마음은 이들을 외부로 내몰 수 있습니다. 2.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장 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품위를 유지하며 깔끔한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집을 떠나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지만 그의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가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 씨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장 씨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성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 바쁜 동안에는 외도를 할 기회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문화센터의 댄스 클래스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외도에 대한 이유를 묻자 장 씨는 자신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이 보내는 존경 어린 눈빛과 관심은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절정기에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여겼으며 이것이 아내의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는 갈망. 시우 씨, 67세는 1년 전부터 외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현재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환경과 목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는 아내가 가족의 압박 때문에 첫사랑과 헤어졌고 자신과의 결혼이 사랑보다는 충동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애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45세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형식적으로만 부부로 남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시우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66세에 만난 한 여성은 그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그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선사했고, 이로 인해 그는 외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우 씨는 이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맛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노년기의 외도, 결과와 교훈. 노년기에 외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혼과 가족을 배신하는 행동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추억과 어려움을 극복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60세 이후에 곁에 함께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외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도가 드러날 경우, 이는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노년기를 외롭고 불안하게 보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배신당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잃고 나서 노년의 삶이 과연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짧은 순간의 새로움이 미래의 깊은 후회와 고통을 감당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노년기의 외도는 단순히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과 충실함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하는 값비싼 교훈을 남깁니다. 이 글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글,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교훈들을 매일 받아보세요. 다음 글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